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날 행정법도 강론을 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슬슬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리 잡아야겠죠? 자, 행정법 강론 문제, 그렇게 행정법 강론까지 포함돼서 시험 보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7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또는 여타 다른 행정법을 포함한 이런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론 문제요. 24년 국가직 문제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의무 규정 45조부터 쭉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 절차까지 좀 볼게요.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는 행정법 강론 정인영입니다. 24년 국가직 7급 문제였어요. 국가직 7급 문제는 그래도 이런 강론 문제가 꽤 나옵니다. 8문제나 나왔어요. 뭐 보통 25문제니까 그래서 8문제라면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25문제에서 8문제가 강론 문제였어요. 그래서 국가직 7급을 보시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강론을 소홀히 하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뭐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비율은 있지만 여기는 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한 법이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공물, 그다음에 자 일단은 공급에 관한 또는 뭐 공물 이해도 또는 이제 그 부담에 관한 법, 그다음에 지역 개발에 관한 법 아주 골고루네요. 자, 한번 볼게요. 공무원 관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법 관계 기본적으로 자 국가공무원법이죠. 자, 여기에 뭐 공무원의 종류가 경력직 뭐 이렇게 해갖고 계약직은 없어요. 지금은 경력직, 특수직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많이 옛날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시험 봐서 되는 경력직, 특정직하고 일반 경력직 이렇게 나눠지고 특수직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요게 공사공단 직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단위권에 보호되는 공무원에 포함되고요. 이런 그런 개념만 좀 아시고요. 이런 공무원으로서 일단은 임용 절차라는 게 있죠. 임용 절차. 자, 임용 절차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재량. 시험, 채점, 평가, 면접 전부 다 재량이에요. 재량. 기속인 경우는 그거는 부정응시자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못 보는 게 기속.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행정청에. 그래서 임용 절차 이게 뭐 총무라고 아무 관련 없다. 그건 아니에요. 또 임용 절차는 신청해서 또 시험 보고 그런 다음에 당사자 합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임용 절차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합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임용 절차를 따로 시험 제도를 하지 않고 특별하게 따로 공포상 계약이라는 것도 있죠. 공포상 계약을 통해서 이런 국가공무원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취임이 될 수 있는 아주 특정직이죠. 뭐 예술, 문화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임용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임용 절차까지 뭐 다 이렇게 시험 뭐 보고 면접 보고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죠. 권리는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뭐 보수 청구권이라든지 비용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따로 안 나요. 의무, 국가공무원법의 의무. 그래서 선서 의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품위, 유지, 뭐 비밀, 엄수 뭐 이런 것들 있죠. 비밀, 엄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명령 준수 의무, 법령 준수 의무. 근데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 정도예요. 명령 준수무, 법령 준수무. 요게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위법한 명령을 다 나오면 그걸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따지면 안 지켜도 되고 명령을 준수할 그러면 위법한 명령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충돌할 경우는 충돌 시에는 이게 더 우선합니다. 법령 준수 의무. 따라서 위법한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어요. 자, 명령 준수 의무인데 이럴 때 만약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징계할 때 그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 뭐 나와봐야 그게 그 정도예요. 자, 각종 이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 뭐 품위 유지 의무라든지 비밀 엄수 의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 직무 내외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전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 내외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헌법제도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직무 외,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그거는 직무 전념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헌법제도 판례도 있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자,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럴 때 내부적 절차로서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징계 절차를. 그럴 때 징계 절차는요, 일단은 해당 공무원이 있고, 해당 공무원, 이 사람에 대한 징계인데, 갑인데, 이 사람의 감독
청이 있을 거고요. 감독청이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감독청이 이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발견하면 자, 임면권자, 권한자죠. 권한자에게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 요구 당의 사안이 그 사안이 만약에 돈의 횡령과 같은 문제가 걸리면 그럴 때는 징계 부과금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이중처벌도 아니고요. 과잉금 정책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권한자는 무조건 할 의무가 아니라 이거 재량이에요. 따라서 징계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권한자가 뭘 한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요. 만약에 받으면 징계위를. 그럼 징계위에서 당사자 의견 진술을 듣고 나서 뭐 한다? 징계 수위를 정하죠. 그래서 징계 수위를 정해서 다시 징계 권한자에 대한 줘도 또 재량이에요. 그래서 징계 권한자가 결국 징계가 나오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사람이 업무를 보면 아무래도 직무 전담성이나 또는 청렴무무 또는 공직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요 징계가 나오기까지 가행정행위라고 하죠. 가행정행위. 얘는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뭐가 나온다? 직위에서 해제하는 거죠. 직위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신분은 유지하고 그래서 뭘 한다?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에서 배제되니까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니까 보수는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똑같이. 그러다가 징계가 나오면 직위제는 그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멸. 그래서 그 자리를 뭘 대신한다? 징계가 대신하는 거죠. 징계도 처분, 직위제도 처분은 맞지만 직위제와 징계는 다른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흡수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흡수 소멸되면 원래 직위제가 갖던 하자라 이런 것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남은 채 장래를 향해서 소멸. 그럼 징계는 처분. 그럴 때 이제 징계를 갖고 소송을 열심히 해갖고 반드시 공무원은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징계를 지었다. 그래도 뭐가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직위제에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 직위제만 갖고도 충분히 6개월, 1년 내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포상의 흔적이 사라지니까 불이익 처분입니다. 따라서 직위제는 별도로 또 소송을 제기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징계예요. 징계 절차 좀 복잡하지만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절차인데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서 되는 뭐다? 능력주의, 성과주의 이런 뜻이다. 그래서 기회는 제공되고 따라서 능력 성과 갖춰야죠. 거기다가 갖춰서는 안 되는 소극적 욕구로서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죠. 소극적 사유. 여러분들 당연 퇴직 사유하고 임용 결격 사유는 다릅니다. 임용 결격 사유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고요. 당연 퇴직은 나중에 공직 생활 도중에 당연 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는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요 징계 절차에서 넘어가야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있는데 직권 면직 사유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직제 폐지, 감원 또 예산상 수반이 어려울 때 그거는 명확성 원칙도 반하지 않고 과잉금 정책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결격 사유 있는 자가 만약에 공무원 되면 우리는 사실상 공무원 일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직 생활을 한 적이 없죠. 그러면 공직 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퇴직금도 못 받아요. 또 거기다가 경력도 인정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니죠. 만약에 정상적인 공무원을 채용했더라면 그 사람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정상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그런 업무를 계속 받기 때문에 뭘 갖고 있다? 부당이득을 한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퇴직금 청구는 안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돼요. 왜? 원래 정상대로 돈을 내서 정식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면한 꼴이니까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꼴이니까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는데 퇴직금 청구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일한 경력은 경력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어느 경우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을 행정청이 과실로 채용을 했을 때 그 정도 과실이 있다 해서 그 결격 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죠. 그래갖고 예전에 결격 사유 있는 공무원 15년 채용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나중에 결격 사유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채용할 때 그때 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 그건 또 취소 사유예요. 참 어쩔 수 없어요. 당연무효. 경력사에 있는 공무원의 행위는 당연무효. 그 결격사에 있는 공무원이 한 기간은 경력이 아닌데 나중에 그걸 경력으로 해갖고 재취업,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했을 때는 그건 또 취소 사유로 가셔야 돼요. 이런 건 아주 유명한 판례잖아요. 자, 공무원법 관계된 판례 내용 옳지 않은 거. 임용 결격
자가 공무원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나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청구해요? 바로 틀렸네요. 1번. 자, 2번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그러면서 공무의 A를 위한 집단행위는 공직의 전념성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거 헌재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자, 3번 공무원이 상급 행정기관 감독권자 직무상 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으려면 그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돼요. 왜? 위법한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니까요.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맞죠? 자, 네 번째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제. 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징계와 직위제는 다른 거예요. 직위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가행정행, 임시적 행정행. 직위제 요건, 효과, 효력, 상실, 소멸, 시점, 문헌 등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침입적이니까요. 직위제 처분 맞아요.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확장,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징계가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면 직위제도 소송을 통해서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위제 징계 이중처벌 아닙니다. 일사부재를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리하신다면 아마 총론과 강론을 아울러 잘 이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일도 행정법 강론이에요. 찾아오셔야 돼요.